31-1항 묻겠습니다. 그 증인은 비상계엄이 실제 선포될 수도 있으니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시한 국회 통제를 위한 투입 가능한 국회 인근을 포함한 서울 시내 야간 기동대 가용 현황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주진우 경비부장에게 전화한 것은 맞습니까? 야간의 경비 경력, 야간 기동대 근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화한 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동기가 결국에는 삼청동 안가에서 대통령을 만났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선포할지도 할 수도 있다. 국회 통제를 잘해라. 이런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주진우 경비부장에게 그런 현황을 파악한 것이 아니냐고 여쭈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까? 당시에는 그 계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회의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계엄을 전제로 두고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33-2항 묻겠습니다. 그 증인이 서울경찰청 사무실로 복귀하여 비상계엄 사항을 대비한 국회 인근 야간 기동대 현황을 점검할 것이라는 점검할 예정이라는 것을 그 삼청동 안가에서 서울경찰청으로 복귀하던 조주호 경찰청장 관용차 안에서 조주호 청장에게도 알려주어서 조주호 청장도 이를 알고 있었죠. 그 부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34항) 여쭙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19시 50분경 서울경찰청 집무실 복귀 후 증인은 주진우 경비부장, 최창복 경비안전계장으로부터 국회 쪽 투입이 가능한 야간 기동대에 관해서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전장년이라고 약칭했습니다. 철야 집회 대비를 위한 기동대 4개, 27, 45, 71, 87 기동대, 당일 철야 근무 예정인 여의도 타격대 1개, 56 기동대, 국회 1, 2문 쪽 기본 배치되는 부대입니다. 이 등 총 5개 기동대가 국회 부근에 근무하고 그 외에 광화문 타격대, 용산 타격대 등이 철야 근무를 한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으시죠? 예. 그 증인의 통화 내역에 의하면 2024년 12월 3일 20시 07분경 조주호 경찰청장과 통화 내역이 확인되는데 이 통화에서 증인이 파악한 국회 쪽 투입이 가능한 야간 기동대 현황을 보고한 것은 맞습니까? 예.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35항 묻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20시 25분경에서 20시 32분경 사이에 증인은 주진우 경비부장을 통해서 당일 철야 근무 중인 광화문 타격대 34기동대입니다. 광화문 타격대가 국회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주진우에게 광화문 타격대를 승차 대기시켜서 국회 쪽으로 이동시킬 준비를 하라. 이런 지시를 한 사실은 있으시죠? 예. 예, 36항부터 37항까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38항 바로 여쭙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22시경을 기준으로 여쭙겠습니다. 22시경을 기준으로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국회 출입을 통제할 경찰 기동대 6개의 준비를 마쳤던 것은 맞으시죠? 준비를 마쳤다는 표현은 더 죄송합니다. 준비를 마쳤다는 표현은 제가 동의할 수가 없고 저는 야간에 근무 가능한 기동대 경력을 확인했을 따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39항 여쭙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21시 50분경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비아폰 전화를 받아 통화를 하셨는데요. 이 통화에서 증인은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이 늦어질 것 같으나 경찰에서는 그대로 대비를 해달라 이런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있으시죠? 예,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통화를 마친 후 곧바로 증인은 주진우 경비부장에게 전화해서 광화문 타격대의 국회 인근 승차 대기 여부 그리고 복장 상태, 나머지 기동대 대기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주진우 경비부장에게 아마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 하는데 나중에 나오면 그때 움직이면 될 거야 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39-2항 생략하겠습니다.
예, 41항 바로 묻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담화를 마친 직후인 2024년 12월 3일 22시 30분경 증인은 주진우 경비부장에게 전화해서 기동대원들의 복장 및 대기 상황, 경력 배치 현황 등을 확인한 다음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경찰 기동대 배치를 지시한 사실이 있으시죠? 몇 시경? 22시 30분입니다. 예, 있습니다. 예, 42항 바로 묻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22시 30분 38초경입니다. 증인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부 이하 수방사라고 약칭하겠습니다. 수방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약 50초간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는데 어떤 내용의 대화를 하셨나요? 계엄이 선포되어서 수방사 군인들도 출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기억합니다. 단순히 수방사 계엄군이 국회로 출동한다 이 사실만 알려주고 다른 특별한 대화를 한 기억은 없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통화에서 혹시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수방사 군인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경찰이 좀 협조해달라 이런 취지의 부탁을 하던가요? 처음 온 전화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42-2항 묻겠습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이제 수방사 군인들도 국회로 출동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했는데요. 이 수방사 소속 군인들이 국회에서 어떤 임무를 할 것이라고도 설명을 했었습니까? 아니,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 12월 3일 22시 31분 20초경 그러니까 증인은 이진우 수방사령관과의 전화통화를 마친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서 약 24초간 통화한 내역이 확인됩니다. 이 23초간의 통화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이 직전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도 보고하셨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고 그 기동대 배치 지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니까 현실화되었으니까 기동대를 국회 쪽에 배치를 하겠다는 보고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때 그 수방사 계엄군도 국회로 온답니다. 이런 취지의 얘기는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기억이 잘 구체적으로 다 나지는 않습니다. 43-1 묻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과 통화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은 뭐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증인으로부터 뭐 국회에 경력 배치가 끝났다 뭐 이런 보고를 받으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던가요? 그때로 배치를 하는 시점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배치를 하겠다 하니까 알겠다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44항 여쭈겠습니다. 이건 뭐 지난 그 다른 재판에서 여쭤봤었던 건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경호처 비아폰 통화 내역에 의하면 그 조지호 경찰청장과 통화 중이던 12월 3일 22시 32분 18초경에 그 증인의 비아폰으로 김용현 전 장관이 전화를 하기 시작했고요. 22시 32분 26초, 그러니까 8초 후에 증인께서 전화를 받고 약 20초간 통화한 사실이 있는데요. 혹시 어떤 통화를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김용현 장관님으로부터는 그 계엄 선포 전에 계엄 당일 날은 계엄 선포 전에 전화 받은 그 기억밖에는 사실이 없습니다. 44. 제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일관되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예.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제 검찰 수사 이후에 이제 경호처 비아포 통화 내역이 확보되면서 이제 증인과 김용현 전 장관의 통화 내역이 확인돼서 여쭤보는데요. 네. 기억이 없으시다 전혀, 이 말씀인 기억이 건가요? 없습니다. 네. 이 시각을 보면 이제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제 증인이 경력을 국회에 배치하던 상황인데요. 그 삼청동 안가에서 지시한 대로 김용현 전 장관이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니 뭐 국회를 전면 차단해달라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통화는 아니었습니까? 그 전화 김 장관님부터 전화 받은 기억 자체가 지금 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생략하고 47항 바로 여쭈겠습니다. 그 경호처 비하 통화 내역에 의하면 12월 3일 22시 43분 그러니까 14초경 증인의 비하폰으로 김용현 전 장관이 전화를 걸었고요. 증인께서는 22시 43분 24초경 10초 후에 전화를 받아서 약 51초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는데요. 이때도 어떤 통화를 하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예, 그 두 번의 통화가 사실 기억이 없습니다. 예. 제가 뭐, 비아폰 내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님 전화 오신까지 제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김용현 장관님 전화는 제가 그 계엄 선포 전에 받았던 그 부분만 기억이 선명하고, 그 나머지 부분도 지금 검사님 말씀하신 시간대가 과연 그 시간대 뭐가 있었나 이런 걸 제가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기억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8항 바로 여쭙겠습니다. 그 12월 3일 22시 35분경 증인의 지시에 따라 국회 외곽에서는 이미 국회 1, 2문에 배치되어 있던 56기동대를 비롯한 6개의 경찰 기동대를 국회 출입문에 각각 배치되었고요. 국회 내부에서는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이 배치가 시작되어서 22시 45분경 그 배치가 완료된 것은 맞죠? 정확한 시간은 제가 알지 못하고, 예, 정확한 시간은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22시 45분경 증인께서는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로 국회 내외곽의 6개 경찰 기동대,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들이 배치 완료되었다, 이런 취지의 사실을 보고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가 몇 분입니까? 22시 45분입니다. 그럼 47분 전이니까 그때는 조지호 청장께서 전화가 오셨던 걸로, 오셔서 그런 상황을 물으신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혹시 조지호 경찰청장님과 어떤 대화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제 비상 상황이 되었으니까 어떤 그 배치했던 그 국회에 대해서 안전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라는 그런 내용이 말씀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국회 안전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기억하신다, 그런 말씀. 안전 조치를, 예, 취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마이크 가까이 대고 좀 말씀해 예,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저희가 속기를 해야 되는데. 안전 예. 조치를, 예, 취해야 예. 되겠다고 그렇게요. 말씀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계속하시죠. 72의 사항만 여쭙고 주시면 마칠게요. 조금 전에 이제 증언하시기도 하셨는데, 증인께서 이제 국회 차단 해지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도 보고를 했다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조지호 경찰청장도 국회 출입을 해제하는 것에 동의하셨다, 이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주신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증인께 조금 죄송한데 예. 피고인이 식사를 조금 하셔야 돼가지고 조금 텀을 좀 둬서 계속해도 될까요? 예,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이왕 나오신 김에 그냥 한꺼번에 예, 하는 게 나을 것 괜찮습니다. 같아서. 예. 반대. 그러세요? 아니, 저도 식사는 괜찮습니다. 그러세요? 우리 저기 교도관님들은 턴 하실 수 있나요? 아, 그래요? 교도관님들은 교대하셔가지고 식사하셔야 되죠. 그냥 일단 생각보다 빨리 끝나가지고 그러면 그냥 진행을 일단 할까요? 피고인 근데 식사는 하셔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저 주신문이 좀 빨리 돼가지고 차라리 그냥 쭉 진행하는 게 지금 낫겠다는 재판부 의견이어가지고 잠깐만 쉬었다가 한 10분 정도만 좀 쉬었다가 진행할까요? 10분 정도만 그럼 잠깐 쉬고 진행하겠습니다. 예, 지금 6시 13분인데 저희가 15분, 2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반대신 분도 대신 빨리 좀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러시죠? 예. 마이크 좀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물어보실 시간을 뭐 안 드리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예. 예. 반대신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변호인께서 이제 준비하신 반대신문 사항을 주신문에서도 많이 생략한 만큼 그거에 맞춰서만 반대신문 일단 진행하시면 어떤가 해서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많이 생략하면 또 제주신문을 요즘 새로운 전략이신 것 같은데 제주신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핵심은 거기에다가 뒷부분에다가 중심을 또 두시는 것 같아서 재반대신문 하시면 되니까. 예. 25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좀 쉬었다 갈게요. 예, 다들 조금이라도 쉬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피고인 들어오게 하시죠. 예, 그 사이에 검찰 측 반대신문 사항 다 받아보셨나요? 예. 어느 변호사님이 하실 거죠? 예, 배희철 변호사님께서 잠깐만요. 피고인이랑 증인 들어오시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시작 전에 저기 그 진종규 오승환 검사 쪽이 퇴정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약간 한꺼번에 기재해도 괜찮겠죠? 네,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 나가신 분들 시간별로 다 구분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예, 저희가 조금 조세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피고인 들어오신 거 확인했고요. 착석하신 거 확인했고 이제 증인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계속 기다리시게 하고 막 그래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차분하게 말씀 잘해주고 계시니까요. 3-4번입니다. 증인은 12월 3일 23시경 무렵에 국회와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 쪽에 경찰력 증원을 지시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증인이 만약에 대통령으로부터 국회를 완전히 봉쇄하라고 지시를 들었다거나 국회의원 출입을 완전히 차단해라 라는 지시를 받았다면은 증인이 증언 경력을 용산 쪽에 분산 배치시키지도 않고 여의도 국회 쪽으로 다 한꺼번에 몰아서 배치를 시켰겠죠, 아마도. 예. 사항입니다. 증인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 4일 정오경입니다. 12시경. 정확한 시각은 11시 59분입니다. 대통령님으로부터 증인이 중간에 국회의원들을 출입시켜줘서 신속하게 잘 끝났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수고했다는 격려 전화를 받은 적이 있죠. 예. 네, 4-1번입니다. 증인 김봉식 헌법재판소 증인신문조서 증제 21호증 8면 제시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은 2024년 12월 4일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새벽경에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김봉식 청장이 초동대처를 잘해서 국회도 신속하게 들어가서 계엄 해제 의결을 잘하고 상황이 잘 정리되었다. 김봉식 청장에게 잘했다고 수고 많았다고 꼭 전해주고 내가 직접 격려 전화를 하고 싶은데 일단은 김 청장도 늦어서 피곤할 테니 좀 쉬고 내가 내일 전화하겠다고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사실이 있고 증인께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러한 얘기를 듣고서 그 부분을 들으니까 생각이 난다. 나중에 어렴풋하게 대통령님의 격려 이야기를 조지호 청장님으로부터 들었던 기억이 난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셨죠. 예. 네, 4-2번입니다. 증인 조지호 헌법재판소 증인신문조서 증제 20호증 21면 제시하겠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헌법재판소에서 2024년 12월 4일 늦은 새벽에 윤석열 대통령님으로부터 김봉식 청장 덕분에 신속하게 잘 끝났다, 수고했다 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이 12월 4일 날이 밝고 나서 정오경입니다. 증인에게 전화해서 초동대처를 잘해줘서 의원들을 잘 출입시켜 상황이 빨리 잘 끝났다, 수고했다라는 격려를 했다는 것을 증인으로부터 들은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했습니다. 증인은 실제로 윤 대통령님으로부터 격려 전화를 받은 것을 조지호 청장님께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4-3번 증인 김봉식 헌법재판소 증인신문조서
8면 제시하겠습니다. 실제로 증인도 헌법재판소에서 동일한 취지로 12월 4일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님으로부터 중간에 김 청장이 국회의원들을 출입을 시켜줘서 조기에 빨리 잘 끝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 액면 그대로 수고했다는 연락을 한 것으로 생각했다.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님이 조지호에게 전해달라고 했던 증인에 대한 격려의 말은 2, 3일 지나서 조지호로부터 들은 것으로 기억이 난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셨죠. 예. 같은 요소 71면입니다. 증인은 이어서 헌재에서 청구인 측의 질문에도 같은 취지로 증언을 하셨습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는 기억이 안 나지만 긴 통화는 아니었습니다. 김 청장이 중간에 의원들을 출입시켜줘서 신속하게 빨리 잘 끝난 것 같아 수고했어. 그 정도 워딩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증언한 사실이 있죠. 예. 4-4번입니다. 실제로 정부 비합헌 통화 내역이 확보되지 않았던 2025년 2월경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께서는 12월 4일 6시경 조지호 청장과 12시경 증인에게 차례로 격려 전화를 했다고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정부 비합헌 통화 내역이 밝혀진 바에 의하면 윤 대통령께서 조지호에게 발신한 시각이 12월 4일 06시 03분 08초경 조지호와 58초간 통화를 했고요. 그리고 같은 날 증인에게 11시 59분 16초 이렇게 증인이 착신을 해서 1분 23초간 통화가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통화가 대통령님의 격려 전화가 맞죠? 예. 증인이 혹시 이런 정부 비합헌 통화 내역을 확인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당시에는 아니 제가 헌재에서 증언할 때 말씀입니까? 헌재에서 증언할 때는 제가 전혀 몰랐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혹시 알게 된 경위가 있으십니까? 그 이유는 제가 뭐 구치소에 있어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12번이요. 헌법재판소 증인 김용현 증인신문조서 증제 15호증 13면 제시하겠습니다. 삼청동 안가에서 모이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요. 네, 삼청동 안가에서 모이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 김용현 장관님은 헌재에서 군인이죠. 병력 250명 가지고는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경계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고 했더니 대통령께서 30명을 추가해서 280명으로 정했고 다만 그 인원으로는 질서 유지가 힘드니 경찰 인력을 추가 투입해 질서 유지를 돕도록 한 것이다. 병력, 군인이죠. 군인을 제한되게 투입해서 질서 유지를 하기 때문에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을 안가로 불러 국회 외곽의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력입니다. 경력을 배치하기로 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증언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이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님의 안가에서 지시받은 것도 질서 유지였죠. 예. 경찰력을 추가 투입해서 질서 유지를 돕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투입된 병력, 군인 250명도 국회의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는 사실도 삼청동 안가에서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예, 다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현 장관님이 병력, 군인을 250명을 가지고 국회 질서 유지를 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경찰 인력을 추가 투입해서 질서 유지를 돕도록 한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삼청동 안가에서 모이게 된 경위를 헌법재판소에서 진술을 하셨는데요. 경찰력을 추가 투입해서 질서 유지를 돕는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결국에 투입된 병력 250명도 국회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삼청동 안가에서 들으신 적이 있냐는 질문입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네. 말씀하시겠어요? 군은
국회 그 마당 안, 경내 안쪽이고 경찰은 경내 그 바깥쪽에 이제 시민들이 막 저 오면은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 대응하는 거로 그 얘기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이제 영등포서 경찰관들이 와가지고 국회 바깥에 그 주유소 쪽에 시민들 안전관리하고 막 대응해주고 하잖아요. 그런 그런 거를 저 그냥 국회 질서 유지라고 해서 국회 안에 경찰은 국회 안에 들어온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기동대는 네, 바깥에 그러니까 근무합니다. 그 안가에서 나눈 얘기는 국회 담 바깥에 외곽에 이제 시민들이 막 몰려올 때 그 안전관리와 질서 유지를 해달라는 그런 얘기들이 안가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예, 질서 유지란 말씀이 그러니까 외곽 쪽 있었습니다. 예. 그래 일단 계속 하시죠. 12-1번이요. 헌법재판소 증인 김봉식 증인신문조서 94면 제시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요. 헌재 증인신문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엄 당일 저녁 7시에 국방장관이 제게 찾아와서 국회 격리하는 군의 숫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250명이죠. 그래서 외곽 경비를 경찰에 지원 요청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전화를 해서 국방장관하고 만나게 해주려다가 이게 관할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소개하는 뜻에서 경찰 경력의 관할은 서울청장님이니까요. 그래서 삼청동에서 만나게 되었고요. 라고 증언을 했는데요. 지금 방금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한 취지입니다. 헌재에서 김봉식 청장님께서 직접 이러한 대통령님의 진술을 들어서 알고 있으시죠? 이렇게 말씀하신 윤 대통령님의 진술을 알고 계시냐는 질문입니다. 혹은 삼청동 안가에서 이런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는지 기억을 좀 되살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찰 기동대가 바깥에 뭐 배치되는 건 맞습니다만 구체적인 워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외곽 경비, 네, 그것만 기억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마이크만 좀 신경 네네. 써주십시오. 하여튼 안가에서의 삼청동 안가에서는 원래 저녁을 좀 같이 하자는 그런 거로 이제 알고 식사도 안 하고 이제 왔다가 한 10분 정도 이제 그 저녁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제 우리가 헤어졌지 않습니까? 예. 네. 그 처음부터 무슨 계엄을 이따가 몇 시에 한다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처음에는 이따가 밤에 상황이 있을지 모르는데 경찰이 국회 외곽 쪽에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조금 있어주고 상황이 생기면 그때 알려줄 테니까 뭐 필요한 조치를 좀 해달라 이렇게 처음에 얘기가 시작이 되지 않았나요? 한번 잘 기억을 해보시죠. 처음부터 그냥 앉자마자 계엄 얘기가 나왔습니까?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이제 인사를 나누고 앉은 상태에서 서로 간의 안부를 조금씩 네네. 묻고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께서 현 시국 상황에 대해서 좀 길게 네. 설명하신 걸로 네, 기억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뭐 경찰청장이나 간부들하고 뭐 그 전임 때도 식사를 종종 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당시에 그 어떤 종이에다가 이렇게 국회 그 동그라미 이렇게 위치해 놓고 그 주변에 요 정도에 해서 상황 발생하기 전까지는 보안이 중요하니까 좀 멀리 떨어져 있어라 이런 얘기 혹시 기억이 나세요? 그림에 대한 기억은 사실 없습니다. 그림 예. 기억나세요? 아니 그 기억이 없습니다. 아 기억 없어요? 예. 그러면 국회 그 담장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어라. 상황이 발생할 때까지는 그런 거 혹시 기억 안 나십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예. 겪다 보니 근데 경험이 없으실 텐데. 어쨌든 저희 경찰은 어떤 안전
네네. 안전 유지 개념으로 갈 때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공간을 수비할 수 있는 네네. 간격에서 근무를 해야 되고, 그게 인적 자원이든 물적 자원이든 기동대나 뭐 또 차량 또는 차벽 버스, 기동대 차벽 버스 같은 것으로 대응을 하는데, 그거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국회 상황이 있을 때 기동대가 위치하고 또 차벽을 배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당시 이제 우리가 한 7시 때쯤에 만났잖아요. 어? 근데 그 시간대가 사실은 이 계엄 선포에 대해서 극도로 보안 유지를 할 때였기 때문에 예. 저 증인하고 조지호 청장한테 이 보안이 중요하니까 하여튼 저 국회 쪽에 그 국회 외곽 쪽에 경비 병력을 저 투입을 하더라도 상황 발생 전까지는 조금 멀리 떨어져서 남의 눈에 안 띄게 하라는 그 보안 당부한 거를 혹시 기억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보안 유지 뭐 기억 안 나시면 뭐 예, 보안 유지 말씀은 보안이 중요하다는 말씀은 그렇죠. 하신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조금 예. 떨어져 있다가 상황이 발생할 때 좀 담장 쪽으로 좀 와가지고 이렇게 그 시민들에 대한 어떤 질서 유지와 안전 관리를 맡아달라. 그러나 이제 나중에 그러다가 이제 뭐 장관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계엄 얘기가 나왔지만 처음에는 밤에 상황이 생길지 모른다부터 시작한 거 아닌지 한번 기억을 한번 살펴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안 유지 당부도 하고. 예, 보안 유지는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이 조금 네네. 나는데 그래요. 전체적으로 제가 하여튼 네. 그날 이후로 상당 부분 기억이 안 나는 네네.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양해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계엄이 몇 시에 딱 선포된다는 거를 확실한 거는 몰랐죠. 그러니까 저 조지호 청장하고 가면서 차 안에서도 이거 훈련 아니냐, FTX 아니냐 이런 얘기를 나누고 가신 거 아닙니까? 조지호 청장은 대구로 가셨고, 예. 그렇죠? 그리고 우리 증인은 이제 서울청 사무실로 가시고, 그러다가 나중에 나오셨다는 거죠. 조지호 청장도 저 뭡니까 서대문 그 저 경찰청 본청 사무실로 나온 것이 계엄 상황을 준비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집에 갔다가 다음 날 있는 대통령 주재 마약 그 수사 그 독려하는 그 회의 때문에 준비하려고 저 출근하신 거 아닙니까? 밤에?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으셨죠? 네. 그리고 지금 이거 보세요. 그 저도 이제 조지호 청장하고 통화하고 이런 마이크 좀 가까이 네네. 좀 해주세요. 이게 원래 경찰은 이제 국회 외곽, 그다음에 군은 국회 마당 안쪽. 그래서 이 안에서 막 들어오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들어올 거로 예상이 되고 실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안전 관리와 경비 질서 유지를 하는 것이고 경찰은 이제 외곽 쪽에서 하는 것인데 원래는 이 국회 출입문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국회 출입문의 통제 내지 관리가 처음부터 경찰의 업무로 정해진 게 아니었죠. 국회 외부의 관리는 우리 경찰 기동대가 아니, 물론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하는데 예. 사실은 저 국회 문 있잖아요. 예. 아까 말씀하신 일문이 경정문인가요? 정문이 있고 일문이 정문입니다. 아, 일문은 일문이 정문이고 정문은 정문입니다. 원래 뭐 저 퇴근 시간 끝나면 다 닫아놓잖아요. 닫아놓고 경정문이라 그래서 정문에서 의원회관 쪽 가는 문 예. 그거 하나만 열어놓고 야간에는 일과 시간 후에는 다 근리 다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통제를 하고 그렇죠? 있는 것으로 밤에 알고 뭐 있습니다. 본관이나 저 의원회관에 있는 의원이나 직원들이 출입할 때는 그 경정문 하나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퇴근 시간 후에는 전부 닫잖아요. 나머지 그 저 10개 중에 9개 문은 다 닫고 경정문 하나 열어놓고 근리 출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대부분 문은 닫는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뭐 그건 뭐 국회 저 출입하다 보면 뭐 당연한 얘기니까. 그런데 원래 아니 조지호 청장도 내가 지금 국회 상황이 어떠냐? 왜냐하면 군인들이 아직 출발을 안 했다. 뭐 도착 전이다 하니까 제가 경찰청장한테 이제 몇 차례 전화를 했는데 계속 군이 도착 전입니다 해서 군이 도착을 안 하니까 시민들은 막 이제 밀려오는데
국회 출입이 안 되니까 그 문은 열려 있고 하니까 바깥에 있던 경찰이 이거 그럼 우리가 이거 좀 안전관리나 이거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경찰이 온 거지. 이게 원래 국회 경정문에 이제 결국은 6시 입으니까 경정문 관리라고 봐야 되는데 이 경정문에 문을 닫을 건지 열 건지 사람들을 어떻게 들여보낼 건지 하는 것에 대한 이 통제 관리 역할이 군에서 할 건지 경찰에서 할 건지 정해진 게 없었죠. 그 처음부터 지시받거나 얘기가 된 게 없잖아요. 협조 요청을 받거나 한 게.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군은 아직 도착을 안 했어. 12시가 다 돼갖고 이제 막 도착을 특전사가 조금 와가지고 11시 한 50분쯤 와서 00시쯤에 이제 국회 본관 뒤쪽에서 이제 다들 와가지고 그 본관 앞쪽으로 이제 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막 들어가고 하니까 경찰이 이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문을 일단 닫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열어달라고 하니까 다시 또 검토해서 연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경정문 하나 연 거죠? 다른 문, 그 10개 문을 다 출입 관리를 했습니까? 아니면 경정문 하나만 다른 건 닫아놓고 이제 문을 일단 닫았는데 의원들이 오셔가지고 야 이거 문 열어라 하니까 검토해서 문을 열은 게 경정문 하나 관리한 거 아닌가요? 개별적인 문의 개폐 사항은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한번 아니 왜냐하면 밤에는 그쪽으로 다니니까 다른 데를 300명의 경력을 가지고 10개를 이렇게 나눠서 배치는 했지만 소위 그 신분증 해가지고 국회의원하고 보좌관들 집어넣어 준 거는 그거는 경정문 통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직 모르겠어요. 아니 신분증 갖고 출입할 때는 경정문 외에 모든 문에서 가능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그러면 근데 이게 10개 이제 문을 차량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문은 네. 닫아놓은 채로 이제 오시는 분들 신분증 문 확인하고. 반은 닫아놓고 예. 차는 못 들어가게 예, 하고 예, 한쪽으로 이제 10개 문을 다 그렇게 했군요. 300명의 경찰 병력이 10개 문을 한 30명씩 나눠가지고 문 관리를 다 그렇게 했습니까? 뭐 조금씩 나누어서 특히 네. 앞에 1문, 2문 정문 쪽에 많이 배치하고 뒤쪽으로는 정문은 굉장히 크잖아요. 예, 그래서 정문보다 굉장히 큰데 여타문에는 소수의 경력들이 있었던 것으로 합니다. 그러면 정문에 좀 더 많이 있고 정문으로 들어가는 의원이나 보좌관들도 많았습니까?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TV 화면을 보니까 거의 경정문 같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처음부터 이 국회로 들어가려는 국회 관계자나 시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할 건지에 대해서는 군과 경찰이 원래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처음부터 없었는데 군이 도착 전에 사람들이 막 들어가니까 경찰이 먼저 나서서 막고 또 문을 닫았고 다시 열어달라고 이제 관계자들, 의원과 국회 관계자들이 얘기하니까 또 경찰이 이제 그거를 관리를 해서 열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이거 처음부터 경찰 업무다라는 인식을 하셨나요? 왜냐하면 경찰청장은 군이 안 오는 상황에서 이거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서 일단 닫았는데 열어달라고 하니까 김봉식 청장이 검토해 보더니 이건 법적으로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넣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군의 일인지 수방사나 특전사나 내부에 들어간 군의 일인지 아니면 외곽에서 맡아야 되는 경찰 일인지 국회 문 출입에 대해서는 정리된 게 처음에 없었죠. 상황이 되니까 그냥 경찰이 맡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황이. 예, 상황이 근데 결국 그 상황에 일반 시민들은 당연히 야간에 출입이 안 되고 못하는 겁니다만 일반인은 안 되고 신분증 없는 사람은 안 되는 거고. 그 포고령 이후에 이제 국회의원님들까지 막았던 게 조금 저는 저도 좋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여튼 조지호 청장은 집에 갔다가 네, 마이크 좀 써주시고 이제 질문 조금 정리할까요 이제? 예. 몇 개만 예, 그러니까요. 네. 물어보시는데. 제가 변호인 접견을 못 해가지고 예. 일단 조지호 청장은 이제 안가에서 헤어지고 집에 갔다가 다음 날 회의 준비 때문에 이제
저 뭐죠? 미금동 청사 본청사에 있었고 증인은 이제 내자동 서울청 저 CCTV가 쫙 있는 상황실에 있었잖아요. 그죠? 계엄 상황 이전에는 주로 제 집무실에 있다가 상황 그러니까 예, 계엄 선포 이후에 상황에서는 상황실로 내려갔습니다. 상황실에는 이제 거기는 CCTV가 쫙 있어가지고 뭐 집회 시위 같은 거 있으면은 그 지역에 CCTV가 쫙 몇십 개씩 올라오면서 서울청장이 지휘를 하는 그 방 아닙니까 거기가. 그죠? 예. 그러면 국회 현장에서 증인의 지휘를 받아서 국회 현장의 그 외곽이라든가 출입 관리라든가 통제라든가 이런 거를 담당하는 국회 현장 책임자는 누구였습니까? 목현태였나요? 국회 경비과장? 국회 경비대장은 그 국회 내를 담당하고 있고 네. 외부는 그 영등포 경찰서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출입 있잖아요. 출입. 예. 국회 문에서 처음에 막았다가 열었다가 하는 거 예. 이제 증인이 서울청에서 부하들과 검토해서 이제 지시를 내리면 그거를 경비과장 목현태한테 줍니까? 아니면 영등포 서장한테 줍니까? 아니면 영등포에서 나온 무슨 경비과장한테 줍니까? 현장 증인하고 소통한 현장 관리자가 누구였습니까? 저하고는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사람은 없고 저는 이제 지휘망이란 아니, 그러니까. 무전기를 통해서 지시를 하면은 그러니까 무전기를 받는 예. 서울청장한테 그- 무전기 받는 사람이 그 누구냐? 지휘망 무전은 그 지휘관급 이상은 총경급 이상은 다 그 지휘망 무전 내용을 수신할 수 있도록 소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동시에 전파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회 시위가 있으면 예. 서울청장이 이제 지휘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이를테면 광화문에 뭐 무슨 뭐 민중총 걸기다 종로다 이래갖고 막 이제 시위대가 막 저 있고 하면은 서울청장이 이제 무전기를 잡지 않습니까? CCTV를 보면서 그때 꼭 경찰서장하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책임지는 경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청장이 직접 무전하지 않습니까? 경정급하고는 제가 직접 네. 하지 않고 또 제가 그날은 누구랑 주로 이런 거, 야, 문 열어라. 저 예. 의원들하고 저 보좌관들은 넣어줘라. 라고 증인이 이제 지시를 하면 그 받는 현장 책임자는 누구였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주된 지시는 무전으로 3번을 했고 누구한테? 그는 지휘망을 아, 그냥 통해서 무전으로 예, 동시에 그렇게? 퍼져나가는 것이고요. 네네. 증인하고 그다음 주로 소통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다음 중간중간에는 옆에 차장 부장들이 있기 때문에 네. 구두로 이렇게 의견을 나누거나 아, 그러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목현태나 영등포 서장이나 딱 특정이 예. 현장 책임자로 딱 특정된 사람은 없구만요. 예. 그냥 무전으로 해서 다들 공유한다 이런 예. 얘기군요. 네. 그 이제 1차 통제를 그 계엄이 선포되고 얼마 있다가 사람들이 오는데 문은 활짝 다 열려 있고 하니까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닫았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의원들하고 뭐 의원 비서관들이 이제 문 앞에 와가지고 문 열어달라 라고 하니까 이제 검토해서 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출입을 시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 나중에 뭐 포고령이 나온 걸 보고 다시 또 검토를 해서 이제 다시 또 닫기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때부터는 그 전까지는 뭐 110명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제 월담을 했다 하는데 일단 첫 번째 문 닫았을 때는 문 앞에 와서 문 열어달라는 의원들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포고령을 검토해가지고 아 이거 문을 닫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2차 뭐 통제라고 뭐 하는데 그걸 하고 나서 문 앞에 와가지고 문 열어달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은 만약에- 보고를 받은 기억이 네, 없습니다. 만약에 그 1차 통제 때처럼 의원들과 의원 보좌관들이 문 앞에 와가지고 1차 때처럼 문 열어라 라고 했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역시 똑같이 검토해서 문 열어주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건 상황이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말씀드리기 어쨌든 힘듭니다. 그때 와서 문 열어달라고 막 저거 어필하고 하는 사람들은 없었죠. 제가 그런 보고는 못 받았죠. 예, 제가 그런 보고 받은 내용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그렇죠. 현장에서 아니, 만약에- 일부 또 그런 예, 그냥 문이 닫혀 있으니까 뭐 담을 쉽게 넘어가면서 또 휴대폰으로 사진도 찍고들 막 이랬던데 만약에 그 2차 통제라는 거를 했을 때
뭐 의원들이나 의원 보좌관들이 같이 와서 경정문 앞에라도 그냥 몰려와서 이거 문 열어라 이거 라고 1차 때처럼 했다 그러면은 다시 검토했을 텐데 그때 문 열어달라는 어필이 막 들어온다는 보고를 증인이 받지는 못했죠.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당시 상황이 뭐 계속 이루어지고 우리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군도 출동하는 것 같고 또 월담자도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이게 충돌이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가장 우선했습니다. 저 국회 경내에 지금 영등포소 경찰관들은 국회에서 좀 떨어진 주유소 있는데 그 시민들과 대치하면서 안전관리 이제 했다 그러고 그 국회 마당에도 어마어마한 인파가 지금 들어와 있었는데 그건 보고 받고 계셨죠? 그 실시 국회 국회 마당 안에는 보고를 못 받으셨나? 마당 안 상황 내부에 많은 분들이 들어가 있다는 들어가 정도는, 있다. 그러니까 예. 일반인도 뭐 많게는 뭐 한 1,000명, 2,000명 되는 인원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알고 계셨죠? 뭐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월담자가 상당히 있어서 경내에도 많이 있다는 정도는 뭐 인식을 유튜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시작해서 뭐 민간인들 그런데 거기 이제 특전사가 국회 마당에 한 100여 명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막 멱살 잡히고 군인들이 민간인한테 막 시달리고 이런 거 보고 받으셨나요? 알고 계셨나요? 뭐 경내 상황을 제가 자세히 알지는 경내 못합니다. 상황은 예, 보고 기동대가 못 바깥에 우선적으로 있기 때문에 네. 경내 상황은 다 알지는 못합니다. 네, 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예, 아까 신문을 생략한 것 중에서 꼭 물어봐야 되는데 좀 빠진 게 한 서너 항이 있습니다. 그것만 좀 확인 좀 하세요. 예, 빨리 하시죠. 예, 36항입니다. 그 조지호 김봉식 사건 증거선고 74번 그 유증인 피신입니다. 12월 10일자 증인 진술인데요. 이제 포고령 발령 이후에 다시 소위 말하는 2차 통제 관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포고령이 발령된 이후의 상황과 관련해서 이렇게 경찰에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포고령이라는 것을 생전 처음 보는 것이라 우왕좌왕하던 상황이었다. 그래서 당시 상황실에 있던 참모들하고 그 자체적으로 이 포고령이 법적 근거와 효력이 있는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데 당시 사법고시 출신의 경찰청 법무과장으로 재직한 이력이 있던 최모 생활안전차장이 비상계엄하에 계엄사령관에 의해서 내려온 포고령은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를 따라야 한다라는 얘기를 참모들이 있는 자리에서 했었다. 당시 사법고시 출신인데다가 법무과장 출신인 최모 차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 또한 그 오부명 공공안전차장이 본청 경비국장 임정주를 통해서 지시를 받았다고 했는데 저희 생각에는 본청에서 지시가 내려올 때는 당연히 법적 검토를 거쳐서 내려왔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했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진술하신 적 있죠? 예. 예. 임경우 진술 조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335번인데요. 임경우 수사부장도 같은 취지에서 경찰에서 포고령이 발표된 이후 경비 쪽이 시끌벅적해졌고 경비 쪽에서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막아야 한다는 말도 들렸다. 그러던 중 최모 차장이 임경우의 뒤에 서서 우리 김봉식 증인에게 긴급 상황에서는 계엄 포고령이 법률에 준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했다. 그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는 국회의원들을 출입시키자는 분위기를 끌고 갔는데 그 최모 차장이 포고령을 따라야 한다는 얘기를 했고 그즈음 주진우인지 오부명인지 모르겠지만 본청 지시를 받은 바 출입 통제 지시를 했다고 해서 그때부터 재차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하게 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이렇게 임경우가 진술했는데요. 당시에 최모 차장의 발언이 계기가 되어 증인이 다시금 국회의원을 포함한 출입 통제를 지시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참모들마다 이렇게 예, 의견이 좀 각자의 갈렸는데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는 과정이었고 뭐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결정은 뭐 제가 했습니다. 예. 증인이 묻겠습니다. 증인 피신, 증인은 검찰에서
그 최모 차장은 당시 자신이 따라야 한다고 말하진 않았다. 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얘기를 듣자 제 기억은 최모 차장이 포고령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따라야 한다고 얘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라고 진술했는데 임경우도 증인과 같이 최모 차장이 따라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는 것으로 기억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죠? 이건 임경우의 진술입니까? 예, 임경우도 예. 이제 증인의 진술과 같이 예. 최모 차장이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하는데 물론 증인이 책임자로서 예. 어쨌든 그 결정한 과정이 것은 있었지만 맞죠. 최종적인 결정은 이제 제가 한 것입니다. 증인은 이제 증인의 진술입니다. 죄송한데요. 증인 진술인데요. 하여튼 증인이 결정했지만 참모들 사이에 그 경론이 있었고, 다만 이제 법률 전문가처럼 보이는 참모가 뭐 따라야 한다라고 해서 포고령 법적 효력에 따라야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증인이 이렇게 결정한 것은 맞죠. 예. 예. 다시 한번 확인하자면 증인이 뭐 삼청동 안가에서부터 뭐 대통령이나 뭐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 출입 전면 차단하라 또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라는 지시를 처음부터 받았더라면 증인이 비상계엄 선포된 후 조지호 청장과 의논해서 국회 전면 통제하기로 결정했다가 또 내부 검토를 거쳐서 국회의원과 국회 관련 출입증 소지자 등에 대한 출입을 허용하기로 하고 또다시 일부 참모 등의 의견에 따라 전면 출입을 통제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는 않는 것이죠. 만약 피고인이나 어떤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 출입 전면 통제하라, 차단하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면 이렇게 통제했다가 다시 풀었다가 또 다시 통제하는 이런 식의 조치는 하지 않았겠죠. 뭐 다의적인 해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인은 소위 제2차 출입 통제를 하게 된 경위에 관련해서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거나 대통령의 지시라는 말은 들은 사실이 없죠. 예, 저는 조지호 청장에게서 전화로 지시를 받았습니다. 예. 예. 요 정도까지만. 아니고 저기 알겠습니다. 하나 아까 빠진 게 있어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나요? 예. 마이크 좀 가까이. 예. 마이크 켜졌나요? 옆에 있죠. 윤곽근 변호사 한번. 네네. 그런데 여기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중요한 영장재판이 있거나 또는 중요 인물에 대한 재판만 있어도 여기 지금 동원되는 서초경찰서 경찰관이 수백 명입니다. 경비병력이. 어? 그건 알고 계시죠? 그 정도라는 것은. 예. 그죠? 근데 국회에 300명 또 뭐 나아가서 한 700명 가지고 국회를 봉쇄하고 통제한다는 거는 그건 코미디 같은 얘기 아닙니까? 한마디로? 물론 뭐 문을 닫고 열고 뭐 하지만 그게 봉쇄나 통제라는 게 그 넓은 국회가 뭐 거리는 2.5km지만 약 3, 4km 정도로 이걸 보고 있는데 그게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경찰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을 봉쇄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다면 이렇게 안 하죠? 뭐 처음부터 제대로 된 차단과 봉쇄를 한다면 사실 국회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인력이 필요하죠. 예, 3,500명 이상은 3,500 갖고가 아니고 지금 헌법재판소에 내가 그 탄핵 심판할 때 보니까 평균 동원되는 경찰이 한 10,000명쯤 되고 선고하는 날은 2만 명이 동원됐다고 하는데 곧 자그마한 그 바운더리 하나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지방청에서 또 다른 지방청에서 차출을 해야 되죠. 예. 그죠? 예. 그거는 경찰청에서 이제 서울청에서 경찰청에 요청해가지고 지방청에서 차출 받아가지고 오는 거죠. 서울청에는 기동대는 60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큰 집회는 100개 전국 이상 지방의 동원돼 경비대를 있어요. 또 차출해야 되잖아요. 타청에서 경비병력을. 지원받습니다. 예.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뭐 사전에 뭐 얘기가 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버스 동원된 거 없죠. 그죠? 그날. 원래 버스로 둘러쳐야 되잖아요. 기본 경찰의 그 봉쇄와 차단의 기본이 버스로 둘러치는 거 아닙니까? 그날 출동한 경력들이 타고 온 버스인데 그 버스 말고는 300명이 타고 온 버스 말고는 예, 뭐 별도로 동원된 별도로 버스가 없습니다. 동원돼서 국회 문을 차단한다든지 뭐 담을 차단 이런 거 없었죠? 예. 예. 어? 알겠습니다. 예. 한 이제 가지만 한 가지만 한 질문 하나입니다. 하나만 딱 예. 여쭤보겠습니다. 증인 지금까지 증언하신 내용을 들어보면은 2차 출입 통제에 있어서 원래 목적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이 일부 차단된 거는 맞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증인의 입장에서도 볼 때도 그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 차단한 것은 아니었죠. 그 당시에는 이제 포고령을 따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부분이 논란이었고 또 현장 조직 경찰 조직은 뭐 현장 조직이기 때문에 상급층에서 사실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오면은 우선 따르는 것이 어떤 조직의 이게 루틴화된 그런 업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님들이 또 못 들어오신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후회가 되고 전적으로 뭐 그런 부분은 제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얘기가 계속 나왔던 최모 생활안전 차장님의 뭐 법률적 뭐 판단에 의한 건의나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었던 것이고 그런 것이 맞죠. 2차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2차 통제를 하는 과정에 마이크 켜져 있네. 예, 어쨌든 최종적인 판단은 제가 한 것입니다. 예. 그 과정에 뭐 다양한 사람의 의견이나 또 상급층의 지시가 있고 하지만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 지시는 뭐 제가 한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이 그러면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겠다라는 의도로 그런 지시를 한 것이었나요?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지금까지도 뭐 계속 얘기가 나온 거기는 하지만 질서 유지나 뭐 이런 차원에서 결국에는 포고령 같은 것도 고려를 해서 그런 지시를 하게 된 것이었나요? 예. 근거는 포고령에 근거했다고 생각합니다만 뭐 더 이상 답변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 되셨나요? 예, 제주신문 오늘 검사님 하시겠어요? 김계리 변호사 먼저 신문하겠습니다. 증인 지금 진공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쓰셨는데요. 그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그 탄핵 심판 결정이 나는 날 2025년 4월 4일에 그 전국에 가포 비상이 발령되면서 전국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 명이 동원이 됐고요. 그 가운데 210개 부대 1만 4천여 명이 서울에 집중 배치되었다고 기사상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당시 헌재에 가보면 헌재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서 인사동 광화문에 이르기까지 경찰차가 촘촘히 늘어서서 사람이 드나들지 못하게 경찰차가 바짝 붙어가지고 사람이 진입이 불가능하게 했었거든요. 봉쇄라는 그때 그래서 이제 헌재에서 뭔가 폭동이 일어날까봐 며칠 전부터 진공 상태를 만든다라고 해서 굉장히 통제를 굉장히 심하게 했었어요. 진공 상태라고 하면 그 정도가 되어야 진공 상태인 거지. 그러니까 증인이 지금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그 진공이라는 것은 봉쇄, 엄밀히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는 봉쇄의 개념과 조금 다른 거 아닙니까? 예, 제가 그냥 경비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쓰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완벽한 진공이란 것은 정말 이렇게 촘촘하게 차단해서 한 사람도 출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완벽한 진공이지만 뭐 제가 서울청의 경비 근무가 처음이다 보니까 여기 와서 근무하면서 저도 직원들이 뭐 상황 있을 때 진공 상태 하면서 말 쓰는 걸 저도 듣고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인식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 대통령에 대한 2차 영장 집행이 있던 날 2025년 1월 15일입니다. 그 당시의 기사를 검색을 해보면 관저 주변, 그러니까 대통령의 영장 집행에 실제로 나선 경찰 인력 말고 질서 유지를 위한 기동대에 대해서 관저 주변 질서 유지에는 기동대 51개 부대 3천여 명이 투입되는데 지난 1차 집행 때보다 300여 명 정도 더 많다라고 이제 이런 기사가 검색이 되거든요. 관저는 그 한남동 관저는 국회보다 현저히 작습니다. 현저히 작고 그리고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한남동 입구에서 올라가는 거. 근데 지금 국회는 면적이 10만 평 그리고 출입문이 10개, 건물이 14개 동이에요. 그러면 지금 5개 기동대 가지고는 봉쇄라는 개념이 진공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질서 유지조차도 최소한의 경력으로만 유지를 한 거 아닌가요? 예, 이게 뭐 본래적 의미의 진공 상황과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판장님 죄송합니다만 사전에 그 저희가 제출은 못했습니다만 추후에 증거로 제출할 건데 혹시 사진을 한 장 사진 좀 제시해 어떤 될까요? 사진인지 한번 그 보여주시겠어요? 국회 검사님들한테. 사진입니다. 예.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되죠. 지금 제시할 걸 먼저 검사님들한테 한번 보여주시죠. 예, 제시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시하시죠. 예. 예, 저희가 추후에 뭐 동영상 내지는 사진으로 함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월담하는 사진인데요. 이게 국회 담입니다. 그 일반인이 사진을 찍고 있는데 현저히 낮아 보이죠. 일반 그 여성의 키 정도만큼도 안 되어 보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건장한 남성의 어깨 정도 높이밖에 되지 않아요. 여기 국회의장인 비상겸 해제를 위해 담 넘어간 곳이라고 이제 뭐 기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높이가 건장한 남성의 어깨 아래에 내려옵니다. 진정한 의미의 봉쇄를 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을 것이었다면 5개 기동대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그 국회 담을 전부 다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월담을 하는 것이 뭐 비정상적인 출입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은 논외라하고 봉쇄라는 개념만 본다면요. 예, 완벽한 봉쇄를 위해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특검 측에서 그 신문을 하실 때 뭐 몰려든 인파가 4,000명인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진공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느냐라고 하는데 진공과 봉쇄라는 개념은 몰려들 인파를 예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면적과 지금 건물과 그 주변의 상황 이런 것들 예상을 해서 아까 뭐 관저 같은 경우에는 51개 기동대, 헌재 같은 경우에는 뭐 정확히 추산은 어렵지만 거의 1만 명이 넘는 인원이 그 주변에 배치가 됐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국회 정도 되는 그 규모의 면적의 넓이에 문이 12개 정도 되는 문이 된다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은 인원들이 배치가 되어야지 완벽한 봉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저는 이상입니다. 네, 베이철 변호사입니다. 그 제주신문 할 때 박옥수 특검보님께서 통제를 한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면서 잘못된 판단이라고 유도신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증인께서는 반대신문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은 국회 내에 계엄군이 다 철수할 때까지 시민들과 물리적 충돌이 있을까봐 끝까지 시민들의 안전을 지켰죠. 질서 유지, 안전 조치, 치안 관리 끝까지 임무를 다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상겸 해제 의결이 있고 나서도 계속 질서 유지, 시민들이 충돌할까봐 다칠까봐 이것만 걱정했죠. 그런데 그 행위가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금 얘기하신 거거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잘못된 판단이란 부분은 국회의원님들이 출입하는 걸 막은 그 부분을 제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국회 출입을
차단했다, 통제했다, 봉쇄했다. 특검은 계속 통제, 봉쇄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일관되게 피의자 신문 하실 때 청장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대통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 유지, 안전 조치, 치안, 시민들이 다치지 않는 것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실제로요. 당시 12월 3일 비상계엄 때 시민들은 단 한 명도 안 다쳤습니다. 맞죠? 시민들은 물론 국회 직원도 단 한 명도 다친 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청장님 혹시 김현태 707 특임 단장이 헌재에서 증언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707 부대원들 18명이 다쳤어요. 장비가 다수 파손되었으나 시민들은 물론 국회 직원들 단 한 명도 다친 바가 없다. 그리고 군인들의 국회 진입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었으며 민주당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들이 군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하면서 민주당 보좌관으로 생각되는 인원들이 마치 저희를 이용해 폭동을 일으키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이 말 기억나십니까?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청장님께서 질서 유지, 안전 조치, 치안 관리를 일관되게 해오신 거고요. 그래서 이건 1차 질서 유지, 2차 질서 유지, 3차 질서 유지 다 일관된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 신문 초반에 증인이 임무를 다한 거에 대해서 내란으로 긴급 체포되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냐는 질문을 제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긴급 체포되셨을 때 내란 혐의를 받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경비대가 폭력을 행사했나요? 경비대가 폭동을 했나요?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지는 그 마음과 하지만 질서유지, 안전조치, 치안관리를 끝까지 해서 시민들을 단 한 명도 다치지 않게 했다는 그 임무가 정당했느냐는 다른 문제인 거죠. 어떻습니까? 정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박옥수 특검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답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끝까지 질서 유지를 지킨 것에 대해서. 질서 유지와 시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경찰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 본연의 임무를 다 하신 것이죠. 그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계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당시 저도 기억나는 것이 한 손으로 1m 담을 가볍게 넘은 이재명이라는 그런 기사가 굉장히 유행이 됐었습니다. 그냥 한 손으로 가볍게 담을 넘는 거예요. 그게 월담인 거죠. 실질적으로 그 국회 경내에 진입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청장님은 국회 경내에서 진입하는 그 300명 내지 많을 때는 470명 이 인원으로 입구를 통제했을 때 청장님의 소신으로 거기에서 일시적으로 많은 인원이 몰려가지고 출입을 열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친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제한적인 판단을 한 것이고 그 판단에 대한 옳은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 판단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판단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황 관리를 하면서 안전 유지, 질서 유지는 당연한 경찰의 기본 업무입니다만 당시 계엄 상황에서 계엄 해제를 하려는 의원님들의 출입을 방해했다는 이 부분은 제 잘못된 판단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서울청장으로서 임무를 다 했는데 안전관리와 질서유지는 본연의 임무라고 하셨고 예, 그 이제 임무, 정리를 조금 할까요? 임무를 다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란으로 긴급 체포되고 구속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 마지막으로 듣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정당한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과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많은 국민들과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조직에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계엄이란 상황이 일반적인 치안 상황이 아닌 초유의 급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사려 깊게
판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후회가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단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것은 사실 현장에 출동한 직원들은 사실 지시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움직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직원들에게 법적인 그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 한 더 뭐 가지, 물어보실 거 있으세요? 마지막 한 예, 가지만 이게 묻겠습니다. 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요. 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네, 윤갑근 변호사입니다. 아까 주재철 검사님의 질문에 헌재나 이 서초동에 이제 경력 배치하는 것과 사전에 이제 배치하는 것과 국회에 배치하는 것은 다르지 않느냐는 말에 예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사전이냐 사전이냐 즉시 배치하는 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임무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병력 배치 규모가 달라지는 것이지 그것이 사전에 계획된 거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죠. 예, 뭐 상황마다 차이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그 상황마다 차이가 있는데 그 상황이라는 것이 사전이냐 사전에 계획된 거냐 아니면 이제 즉시 돌발 상황에 배치하는 거냐에 따라서 경력의 차이 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무슨 임무를 위해서 배치하는 거냐에 따라서 경력 배치가 차이가 나는 것이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상황과 그 상황이란 것이 집회 인원 그리고 집회 시위의 성격, 대상 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봅니다. 네, 이제 상황이 이제 집회 인원, 성격 이런 것도 있고 또 임무가 아까 말한 이제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 부분 통제를 하고 경비 개념으로 진공 상태를 유지한다는 정도까지 가는 거냐? 그냥 집회 인원이 많더라도 집회 인원들이 평화적 집회를 하고 그것을 평화적으로 유도하는 정도 하는 거냐에 따라서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도 경력 배치 인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헌재나 이 서초동에 배치되는 인원과 국회 배치된 인원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전제이고 다만 이 임무에 따라서 진공 상태를 유지하려면 훨씬 많은 경력을 배치했어야 되는데 그런 임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소수의 병력이 배치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끝으로 마지막으로 쌍방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씩 듣고 끝낼까요? 저기 재판장님, 저희 예, 이거 내일 말씀드릴 게 아니고 저희 뭐 박안수랑 문상호에 대해서 뭐 간략한 증인 신문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뭐 2명 다 가능하시면 특검 쪽에서 뭐 그 주신문 예정 시간을 조금씩 줄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뭐 예. 예상 주신문 시간 말씀해 주시면은 12월 4일 날 예, 뭐 우선적으로는 박안수 증인하고 예. 뭐 가능하면은 문상호 증인까지 이렇게 박안수 그 다음에요? 문상호 증인. 그러니까 문상호 증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많이 물어볼 것은 없는데 예. 확인을 뭐 한두 가지는 할 게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안수 문상호 하는데 재판장님. 예. 재판장님, 예, 순서는 문상호, 김영군, 노상원, 이진우 이런 순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쪽도 또 입증 계획이 있으시니까 지금 준비하시던 게 뭐 있나 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신문사업 준비하시고 막 그런 게 있으니까 순서를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문상호 씨는 원래 하기로 했던 사람이니까 그냥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지호 씨만 좀 뒤로 가니까 그러면 노상원을 앞으로 할까요? 김용군 증인 김용군. 앞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상호, 김용군. 요 순서가 어떤- 김영군은 물어볼 할 게 없고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빨리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확인을 할 부분이 없지는 않은데 이게 뭐 저희가 길게 할 게 아니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그러니까 드리는 길게 할 게 거고. 아니니까 그러면은 문상호, 그러니까요. 그래서 문상호, 김용군 그 다음에 한 명 정도 더 했으면 좋겠는데 박안수 씨는 조금 뒤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세요?
문상호 김용군만으로도 예, 일단 한 기일은 충분할 걸로 충분히- 보입니다. 아니, 근데 문상호 씨 많이 안 물어보겠다고 해서. 주신문 시간을 지금 아예 배제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은. 왜냐면 주신문 시간을 검찰 넣죠, 측에서도 공개하는 지금 거니까. 문상호 씨랑 그렇게 많이 어차피 거의 동의하시는 수준에 가깝게 말씀하셔서 뭐 몇 가지 지금 반대 신문만 조금 하시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동의하신다는 결국 취지가 주신문은 그러니까 반대 신문을 뭐 포기하시지는 않으셨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신문이 진행을 돼야 되고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그날 그 진행을 하다 보면 아니, 또 제 주요 말씀은- 증인들이기 때문에 이제 두 명이면은 시간이 빠듯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 말씀드립니다. 말씀은 말씀 취지를 이제 약간 다르게 들으신 건데 부동의를 계속 전제로 하셔서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그게 아니라 몇 가지만 물어보고 싶다는 말씀을 재판부에서는 그냥 저 수사기관 진술은 동의할 테니까 몇 가지만 물어보게 불러달라 약간 저는 지금 그런 말씀으로 들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건지 맞는지 확정적으로 동의 여부를 밝힌 적이 단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저희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재판부께서도 확인하려고. 재판부께서도 저희 뭐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그래요? 드리면은 예. 동의하겠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그러시죠. 주동의를 하되 저희가 실제로 확인할 부분은 얼마 없기 때문에 그 특검 쪽에서 예상 주신문 시간을 좀 줄여가지고 다시 말씀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 말씀해 주시면은 몇 명 그날 증인 신문이 가능할지 확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처럼 진행해서 2명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재판장 예. 이 상황에서는 문상호 우선, 김용군. 예, 부동의하시는 걸 전제로 해서 문상호 김용군을 하고 알겠습니다. 만약에 동의를 내일 결정을 하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다시. 우리 석 기사님 좋을 빨리 것 올라가세요.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이고. 괜히 네, 나가서. 아까 그 김용군은 동의하신다는 너무 취지는 고생하셨습니다. 아니신가요? 늦게까지 죄송합니다. 김용군은 동의하시는 건 아닌가요? 저희 말씀을 계속 왜곡하시는데 아니요. 제가 그렇게 들었다는 말씀이에요. 예. 일단 정리했습니다. 문상호, 김용군으로 정리하고요. 그리고 내일까지 혹시 뭐 동의가 가능하거나 아니면은 일부만 물어보는데 더 물어보고 싶다 뭐 하시면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소환할게요.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주신문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시간하고 재주신문 시간을 좀 미리 예상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네. 시간을 안 지키시고 너무 재판을 이렇게 너무 힘드시게 하니까 정말 오늘 저희가 주신문 시간을 어디를 안 지켰습니까? 좀 말씀이 좀 잘못되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주신문 저희가 오늘 45분만 했고 거기에 따른 반대 신문이 2시간 이상이었습니다. 저희가 만들어 온 저- 신문사항의 절반 정도는 생략하고 신문했습니다. 오히려 잠깐만요. 변호사님께서는 알겠습니다. 다른 변호사님께서 생략한 신문까지 다시 살려가면서 신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시간을 못 지켰다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애초에 3시간, 4시간 이상 하려던 증인에 대해서 오늘 45분으로 알겠습니다. 했던 부분입니다. 아유, 이 다들- 부분은 꼭 조서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고생하셨어요. 지금 그리고 특검께서 원래 말씀하신 거 9시 넘으면 사람이 좀 날카로워져. 그러니까 빨리 이제 헤어지는 게 답이니까 오늘은 다들 쌍방 고생하셨고 거기만 좀 하겠습니다. 여인형에 대해서 몇 시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몇 시간 하시는 6시간을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5시간 이내로 했습니다. 아니죠. 이거 가지고 서로 얘기하셔서 뭐가 득이 되는 게 있으면은 제가 얼마든지 얘기해 보라고 하죠.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 하셔가지고 뭐 득될 게 없고 다음 길은 딱 픽스해 놨으니까 다음 길에는 조금 더 시간 해주십시오. 재판부에서는 막 끊고 싶을 때도 많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말씀은 다 하게 해드리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잘 안 끊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오늘은 이 정도에서 끝낼까요? 다들 날카로워지신 것 같으니까 예, 다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